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가 안면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로 이제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서부 간선 쪽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서부 간선도로가 이제 정식 개통이 9월 1일 날이 된다라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이제 9월 1일 날로 이제 개통 일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폭풍 속에 구구둘기 살아남기라는 이 블로그, 그러니까 이분 구구둘기님께서 포스팅했던 블로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단 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일단 공유해서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왜 항상 막힐까? 월드컵 대교랑 서부간선도로 지하 개통 임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9월 1일부로 이제 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께서 이제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임장을 가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도로나 교통망은 직접 이용해 보아야 된다라는 변화를 갖다가 알게 된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를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진리고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사진은 지금 보니까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인터체인지 램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끊긴 다리는 뭐지? 하고 이제 놀라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 개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월드컵 대교 공사 중이라는 걸 알게 됐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서부간선도로랑 월드컵 대교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성산대교라든지 가양대교 그 사이에 이제 많이들 막혀 있었던 차량들이 이제 월드컵 대교로 이제 좀 분산이 돼서 혼잡도를 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플랜카드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통 21년 9월 1일 소형차 전용도로, 대형 차량은 진입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습 정체 구간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비슷한 컨셉이 지난번에도 제가 일단 언급을 했었던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일단 한번 이제 이분께서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2,400원의 행복이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가야 했을 때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했다. 결론은 신세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신월 IC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경인고속도로 신월 IC에서 이제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월 IC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도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바로 지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로가 그렇게까지 뭐 멀지 않은 그런 거리긴 한데, 이 거리 때문에 상당히 단축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직접 여기를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이쪽을 갖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가지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로는 3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제 직접 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여의도공원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정말 경부고속도로도 지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 너무너무 이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둘씩 이제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때 이제 통행료는 2,400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서부간선 지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란 제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6년 착공해가지고 10km 정도 길이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착공을 준비하는 기간 만만치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월드컵 대교랑 같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벨트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라든지 수색 증산 DMC를 갖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부간선도로 연결돼서 디지얼 DMC 미디어 시티역으로 해가지고 연결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은평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더 나아가서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본다고 하면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라든지 성산대교로 연결되는데 이 성산대교 옆쪽으로 해가지고 월드컵 대교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서울을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순환고속도로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이런저런 도로 공사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제가 이 구구들기님의 뭐 블로그에 글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분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 대교 개통이 이루어진 후에 자동차 도로로 비교를 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사하고요. 이런 또 소중한 또 이야기, 또 소중한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개통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개통하는 서부간선도로 통행료가 2,500원이다. 이제 서부간선 지하도로 조감도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지하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또 지상으로도 이렇게 또 차들이 또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원화로 이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또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될 건데 거의 한 66개월 만에 이런 이제 공사가 끝이 났고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상습 정체장으로 꼽혔던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당초 30분대에 이르던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하가 끝나면 상부에는 기존 차도폭이 줄어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지금 거리당 통행료도 비교적 최근 개통한 서울 내 다른 유료도로보다 낮게 책정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부간선 지하 도로가 뚫리게 되면 물론 서울에 계시는 분들, 특히 목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양시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마포, 서대문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안면도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는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시간을 갖다가 좀 피했죠. 그런데 올라올 때는 오후 시간에 올라왔는데 정말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서부간선도로로 이제 티맵이 안내를 해준 게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리가 더 그러니까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가 거리가 더 멀지 않습니까? 고양시 쪽으로 오게 되면.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혔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가 되면 정말 시간 단축도 많이 될 거고 또 교통체증도 많이 좀 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어제 그 낄낄상해가 어제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감사하게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웃음 너무 많이 웃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 스마일 그 부동산 이야기 채널에서 낄낄상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낄낄상해를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그렇게 제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을 해보고요.
제가 일단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길상해가 제가 알고 있기로 124만 명이었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125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너무너무 소박해서 감사스마일은 목표가 이제 10,000명의 구독자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낄낄상해님들 두 분께서는 더 이상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현 상태만 유지하기를 갖다가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프로다운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골프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를 접한 적은 꽤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골프를 이제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는 정말 기초 그리고 또 기본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제가 해왔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비교를 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해서 돈을 갖다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이 튼튼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라든지 제2, 제3의 집으로 갖다 옮겨갔을 때도 실패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깨닫게 됐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제가 또 드리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뭐 이벤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좀 드리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듯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계속해서 해 드리는데 이제 뭐 상담을 갖다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또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좀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무덥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